가 총사퇴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신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상담하기 일데 없습니다. 결과는 예상하셨어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예. 부결로 예상을 하셨군요. 예, 뭐 압도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부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 희망 섞인 기대를 했는데 예. 조금 뭐 표결 직전에 조금 술렁술렁거리고 좀 상황이 안 좋다라는 그러한 분위기들은 전달은 되긴 됐습니다. 부결이 왜 됐을까요? 아니 가결이 왜 됐을까요? 지난번 1차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때와 지금 2차 가결 시에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39명 정도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의원들이 당내에 계시지 않는가. 예. 저희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이 있었고 또 시국을 걱정하는 윤석열 검찰 독재 국정 파탄을 걱정하는 또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그러한 촛불 집회 문화제를 지속적으로 열었고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그저께 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의총에서 당론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부결을 요구하는 원내대표의 얘기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이재명 당대표 또 민주당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의원들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결이 꼭 됐었어야 한다. 그 박범계 의원님은 이제 네네. 예 그런 생각이시잖아요. 물론입니다. 제가 예. 제일 많이 강하게 주장했죠.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1차 체포동의안과 2차 체포동의안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 예. 그리고 검찰의 지속적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패륜적이라고 할 그 수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헌법 원칙을 어긴 것들.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라는 거는 소위 공산 전체주의 세력 또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그리고 민생에 대해서 뭐 재정 건전성 타령을 하면서 전혀 손을 거의 놓다시피 하는 어떤 무능의 극치, 일방적인 통치, 뭐 그거에 검찰의 수사가 1년 반 이상 이루어졌고 단식을 하는 피의자를 1시간 50분 더 조사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 또 나와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특히 어제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의 전체적인 태도와 내용과 분량, 시간 이런 걸 합쳐보면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완전한 검찰 독재 국가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제2차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권의 남용 또 피의자 이재명의 방어권에 대한 침탈, 완전한 무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제가 뭐 아가리란 편까지 써가셨으니까 뭐 미리 준비한 말도 아닌데 예. 그런 데에 어찌됐든 그 29분의 가표를 던진 분들이 국민의힘이 박수 칠 만한 박수를 받은 그러한 표결 행위에 나섰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명백한 정치 탄압에 동조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지금 방금 김재원 최고위원은 네. 그러나 이 결과로 민주당의 친명계는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뭐 그분의 바람일 거고요. 바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이러한 일부 소수 의원들이 정말 그 국민의힘의 숫자를 빌어서 일종의 거기에 가담하고 편승한 행위가 있었지만 거기에 실망한 민주당원들의 탈당 행위도 있었지만 거꾸로 탈당은 안 된다. 입당해서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해서 정말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입당 행렬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는 완전히 당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당을 혁신의 동력을 다시 세우자라는 그런 당원 민주주의의 이름 하에 입당 러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바람일 뿐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론을 또 여쭤볼게요. 구속영장이 기각돼도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 정치적인 손해는 너무 크기 때문에 폐위된 연산군처럼 지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 결과를 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잠시 최고위원회도 잠시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요. 뭐 몇 시간 동안의 난상 토론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떤 가표를 던진 의원들의 행위는 해당 행위고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단결한다. 네. 그리고 당을 지키겠다, 당의 안정을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는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그 지지를 확고히 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정말 압도적 민주주의와 혁신을 기치를 내건 압도적 그런 다수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결이거든요. 그래서 그 김최고의 그런 말은 뭐 우리 현실을 잘 모르는 말이고 오늘 한번 지켜보시죠. 입당 러시가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의 방어권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전혀 검찰이라는 그 무도한 수사에 자신의 기본권이 얼마나 침해받고 있는지를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식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식을 중단해야 된다. 예. 지금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는 저는 어제 한 2분 정도가 뭐 사실상 뭐 가표를 던졌다고 자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 표의 그 어떤 그 가편이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한 그런 내용들이 2분 정도가 발언이 있었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 침묵으로 뒤에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왜 당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스스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속에서 민주당의 어떤 그 전체적인 지금의 정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흐름을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뭐 더욱 강조합니다만 어찌됐든 이재명 당대표께서 단식을 중단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어떻게 법원에 호소할 것인지, 그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직전에 국회에서 표결을 하기 직전에 박강원 원내대표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박강원 원내대표가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그 찌라시의 내용 혹시 보셨나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까? 아니면은 사실과 다릅니까?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내용들이 의원들 사이에 설왕설래하고 있고 당원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재명 숨길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이재명 당대표를 찾아갔지 않았습니까? 박강원 원내대표께서. 그리고 그 뒤에 의총에서 보고가 있었죠. 당을 통합적 기구를 구성해서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 전에 의원 방에 모 의원이 뭔가 어떤 제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만한 그런 제의이기 때문에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이견을 갖고 있는 그 의원들도 어느 정도 이것이 수용이 되면 당이 통합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또 부결이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 제의는 무엇이었던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그 제의를 한 분과 그 제의 내용이나 이런 거는 지금 남아 있는 거네요. 남아 있죠. 그 의원들 방에 다 남아 있었고 그 부분은 해명을 들어야 됩니다. 아. 이게 개인 의원의 이제 소신이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단순한 개인 의원의 어떤 소신 정도로만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었고 그 정도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당대표 단식하는데 찾아가서 대화를 나눈 거고 그거보다 더 깊은 얘기들이 있다면 그건 역시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이제는 우리 의원들 우리 당원들의 재신임을 다시 분명하게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우리도 그렇게 재신임을 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당의 어떤 기강과 혁신에 대한 그러한 본인의 어떤 입장들을 분명히 밝히고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위가 가결표를 던진 것에 관해서 해당 행위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명계 지금 말씀하신 거 종합해서 들어보면 비명계가 뭔가 공모를 했다는 의심도 갖고 계시는 겁니까? 1차와 2차의 기권표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1차하고 2차하고. 예. 좀 뭐 흔들리는 양심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찌됐든 이 의견이 적어도 국민의힘이 가고자 하는 박수 칠만한 일에 어찌됐든 적극적 동의든 소극적 동의든 그 숫자가 비슷비슷한 걸로 봐서는 이것이 도대체 뭐지? 이 뭐 공모란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 진행자께서 뭐 그 거기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연치고는 너무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말마다 했던 그런 집회들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야당을 겨냥한 그 어마무시한 말들 어제 한동훈 장관의 정말 오만방자하게 이를 데 없는 피의사실 공표죠. 왜냐하면 체포동의안 설명을 할 때에 구속영장은 첨부 자료로 의원들에게 알려주지만 거기에 증거의 내용들은 따라오지 않는 거거든요. 예. 실제 제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증거의 개요들을 제가 보고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언제나 증거를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죄의 심증을 주기 위한 것이죠. 단순한 검사들을 대행해서 검사들의 대표자로서 단순한 알리는 의안을 설명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고서도 변함이 없는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고 저 자신은 정말 깊이 이런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어떤 자성의 성찰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